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위한 기본 구조는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 보면 우리 이제 activity main.xml에서 자, 버튼을 추가를 했을 때 이 버튼이 그냥 추가가 되니까 디자인 탭으로 가면 여기 가서 붙어 있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여기 부분에 이렇게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래비티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땡땡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주고요. 자, 우리가 센터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센터 버티컬 하면 세로 방향의 가운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한번 줘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자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 버튼이 한번 눌렀을 때 슬라이딩으로 보이고요. 패널이. 그 다음에 자, 보이는 동시에 열기가 닫기라는 글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닫히도록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버튼도 우리가 글자를 바꿀 수 있게 자, 코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find view by id로 찾은 이 버튼을 위에 변수로 마찬가지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버튼에 대한 타입을 없애주면 find view by id로 찾은 버튼 객체를 위에 변수에 할당을 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에 버튼이 클릭됐을 때 자, 그때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애니메이션은요. 자, 페이지라고 하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이게 자,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이게 만들어주고 애니메이션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가면 다시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자,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픈된 상태와 클로즈된 상태가 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불리언 값으로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자, 불리언이라고 해서요. is page open 또는 그냥 page open이라고 하는 자, 불리언 값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false라고 해서 일단 오픈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넣고요. 자, 여기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약에 is page open이라고 하는 게 true 값이면 그러면 페이지가 오픈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자, 닫아줘야 되니까 translate right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동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 else라고 해서 자,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페이지에 set visibility라고 해서 view.visible이라고 하면 얘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page.start animation이라고 해서 자, translate left라고 해서 왼쪽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translate right가 된 다음에 다시 이게 안 보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시점이 애니메이션이 끝난 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끝난 시점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리스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스너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리스너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 이너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슬라이딩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얘가 implements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구현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빨간 줄 나오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implement 메소드 하면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보입니다. OK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자, 이 리스너를 애니메이션 객체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자,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때 끝날 때 반복되는 시점에 이게 호출이 돼요. 자동으로. 콜백 함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end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자, 끝나는 시점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에 만약에 자, if is page open 페이지가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자, 페이지가 오픈된 상태가 되겠죠? 자, 페이지가 오픈된 상태다라고 하면 자, page.set visibility라고 해서 자, view.invisible 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페이지가 이제 닫힌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닫혀있는 상태가 되니까 버튼.set text라고 해서 자, 열기라고 하는 글자가 버튼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is page open은 자, false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자, 버튼.set text라고 하고요. 자, 닫기라고 해줍니다. is page open이 아닌 자, 페이지 오픈이 아닌 상태죠. 그 다음에 is page open은 true라고 한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바뀌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구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 객체에다가 여러분이 등록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가서 자, 슬라이딩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리스너는 new 슬라이딩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translate right가 됐건 left가 됐건 여기다가 set 애니메이션 리스너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리스너를 넣어주면 자, translate left라든가 자, translate right에도 해주면 translate right라든가 이런 게 실행된 다음에 끝나는 시점에 아까 그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그리고 코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입력이 됐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베이스 에어리어라고는 이 영역이 보이죠. 열기 버튼이 됐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닫기라는 텍스트로 바뀌었어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슬라이딩 패널이고요. 버튼이 꼭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죠. 다른데 어떤 기능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이게 나타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나타나는 기능은 상당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여러분이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해보면 이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해서 로딩하고 리스너 등록하고 버튼 눌렀을 때 시작하는데 이게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가 있네, 좀 복잡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해본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고요. 자,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나요? 뭐 아니면 어렵게 느껴지나요? 네, 여러분이 뭐 느끼는 게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얘기한 것처럼 혹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자꾸 반복을 해보세요. 그 과정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본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해봅니다. 완성된 코드를 보면 굉장히 코드가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자, 그게 자, 일단 과정을 따라서 해보면 좀 더 단순하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동작하는 방법을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페이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요즘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화면이라고 하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 안에 부분 화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 화면. 부분 화면은 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자, 화면의 일부만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지만 버튼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젯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리니어 레이아웃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부분 화면처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다시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XML 레이아웃에 태그로 놓고 그 다음에 자, 그 태그 객체를 소스에서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뷰처럼 아예 새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부분 화면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XML 레이아웃에 넣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화면을 그렇게 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화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 개로 된 화면 각각에다가 그 부분 화면을 계속 반복해서 넣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화면에 이런 메뉴가 있다라고, 메뉴가 있는 이 영역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가한 내용들이 다른 화면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 태그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야 돼요. 소스 코드도 그대로 기능을 구현을 해줘야 되죠. 왜냐? 다른 액티비티니까. 액티비티는 하나의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독립된 구성 요소예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죠. 그러니까 각각의 액티비티를 위한 XML 레이아웃에도 다른 기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분 화면, 부분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는 것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처럼 부분 화면도 시스템에서 관리하진 않지만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단말 말고 태블릿처럼 큰 화면을 쓰게 되면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고객 리스트가 전화번호부에 있는데 거기에 딱 선택을 하면 고객 상세 정보로 화면이 전환이 되죠. 근데 태블릿은 화면이 크니까 전환될 필요가 없어요. 왼쪽에 고객 리스트가 있고 이거 선택하면 오른쪽에 상세 정보가 보여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액티비티로 만들고 액티비티가 전환하게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화면을 만들고 이 부분 화면이 액티비티처럼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처음에는 이제 서드 파티, 즉 외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구성을 하다가 이제 안드로이드 API 쪽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부분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거를 프래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UI 구성을 할 때 여러분이 직접 UI 넣으려고 하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많이 쓰이게 될 테니까요. 자, 근데 이 책에서는 프래그먼트를 이제 지금 좀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자, 웬만하면 프래그먼트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코드가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대신 이 프래그먼트를 설명하는 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프래그먼트가 뭐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프래그먼트가 뭐냐? 자, 여기까지만 같이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프래그먼트는 부분 화면, 얘기했지만 부분 화면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프래그먼트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액티비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액티비티는 뭐예요? 시스템에서 관리하니까 이거 각각이 독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독립적인 거를 어떻게 돼요? 시스템에 요청하면 뜨고 그죠? 다른 사람이 만든 화면인 경우에도 요청하면 뜨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도요, 액티비티처럼 내가 프래그먼트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프래그먼트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액티비티처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 띄우려고 하면 뭐예요? 시스템 쪽으로 요청하죠. 시스템에는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인텐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요청을 하죠. 그래서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 위에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하게 되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게 이걸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래그먼트에서 다른 프래그먼트를 띄울 때도 프래그먼트 매니저한테 요청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어디 있냐? 액티비티 위에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액티비티가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래그먼트도 이 액티비티 위에 올라가야 프래그먼트로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사용 방법도 액티비티를 사용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